사설 탐정의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 네, 먼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민간조사업법 2개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뭐 한두 개, 아니 뭐 2개의 공통점이라도 좋고요.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민간조사업법이라고 하나가 있고요. 예. 또 경비업법 전부 개정 법률이라고 해서 예. 또 하나가 있는데 예, 내용이 어떤 거예요? 둘 다 내용은 지금 현재 민간조사를 공인하자. 네. 민간조사를 공인하자. 법제화해서 예.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지금은 그러면은 공인이 안 된 민간조사업이 많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민간조사라고 하면 소위 뭐 심부름센터 예. 뭐 이런 걸 연상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럼 민간조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 사실조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람들을 민간조사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서 민간조사라고 할 때 이 조사의 개념은 어떤 뭐 권력적 행위가 아니고 비권력적 사실 행위를 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민간조사라고 할 때 이 조사의 개념을 그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사가 예. 공권력을 집행하는 그런 경우의 조사가 아니고 예. 소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견문과 탐문 예. 그리고 관찰 예. 그리고 묘사하면서 예. 그리고 추리력으로 예. 자기 스스로가 권력 없이 알아내는 이 조사의 개념입니다.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강제 집행력도 있는 거고 네, 네. 민간조사는 그런 건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조사는 다만 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러 다닌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주 수단이 견문과 탐문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뭐 어디 가서 뭐 공무소에 가서 공부를 열람하겠다. 누가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죠. 되죠.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가서 불심 검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안 아니고.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조사원에게는 특별한 어떤 권력이나 권한이나 능력을 창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견문, 탐문, 관찰, 그렇습니다. 미행. 그 미행인 뭐 우리 관찰에 포함되는 일이. 그래서 심부름센터를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행도 말이죠. 뭐 미행이라고 해서 전부 우리 뭐 사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심부름센터라고 네. 이름 붙인 곳이 다 그러면 이 민간조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심부름센터가 이제 고유의 순수한 심부름 차원이 있죠. 그럴 것도 순수한 있고. 단순한 심부름 차원도 있을 것이고 예.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예. 이제 단순한 심부름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관계 그런 거 파악해달라. 그렇죠. 사실관계를 파악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민간조사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소위 그분들을 민간조사원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규제하거나 공인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 현재는 말이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예.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이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인의 소재나 그 연락처 등 이 사생활을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찾고 싶은데 나를 대신해서 좀 찾아달라. 네, 서비스로 한 번 찾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예. 근데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번 이상 하면 그렇습니다. 업으로 하니까 그게 아하. 문제.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근데 변호사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금지돼 있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네. 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금지돼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하고 있는 게 지금 있는 우리 거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예. 이제 뭐냐면 발의된 그 목적이 말이죠.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 음성적인 민간 조사 수요를 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아하. 이 양지로 끌어내서 예.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편익 수단으로 패턴을 한번 바꿔주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록을 해서 어떻게 네.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조사원 국가자격시험제를 두가지고 국가자격시험. 예. 국가자격시험제를 둬서 지금 이 법안에 보면 말이죠. 국가자격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경찰 공무원 수준으로 네네. 아주 그냥 결격 사유를 강화해서 결격 사유 두고. 딱 걸러낸다 이거죠. 예. 걸러낸 다음에 그다음에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 아이고. 보면서 어허. 학술과
인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자격증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제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그분들은 합법적 활동을 하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대신에 세금도 다 걷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화됐으니까.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등록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네. 예. 외국에는 이런 게 다 법적 장치가 있고 다 활동합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뭐 이미 우리 사립 탐정의 그 유용성이 다 이제 인정이 돼 가지고 예. 뭐 일찍이 이거 직업 차원을 넘어서 뭐 탐정 문화가 형성이 돼 있죠. 뭐 탐정 게임, 탐정 영화, 탐정 드라마, 뭐 각종 탐정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 예. 이 탐정 문화가 나아가서 탐정 산업으로 거대한 탐정 산업이 지금 육성돼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만 없죠. 100%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나라들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람 찾아주는 일?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사람 찾기, 물건 찾기, 물건 찾기도. 피해 원인 찾기, 피해 원인? 네, 이제 인적 물적 피해 원인, 예, 뭐 예. 피해 원인이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젯밤에 술을 한 잔 먹고 오다가 로타리에서 누군가에 붙들어 맞았는데 이빨이 부러졌는데 누구로부터 맞았는지 모르겠다. 예. 이런 것을 갖다가 경찰에 의뢰하면 제한된 경찰이 이 사적 피해, 이거 좀 경찰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수사하기도 그렇고, 그럼 내 대신에 좀 알아봐달라. 그래서 주변을 탐문해서 알아봐달라. 그 탐문에서 찾으면은 그걸로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거나 경찰에 소송을 그렇죠. 하거나. 경찰에다가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말이죠. 예. 이 사립 탐정의 제일 큰 주 고객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뭐 흔히 생각하면 주 고객이 뭐 불륜조사 그렇지. 천만의 말씀. 그럼요. 그런 나라에서 주 고객이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또 다른 나라도 그런 추세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서 그렇죠. 미진한 자료나 이런 것들, 네. 미진한 사람, 증인, 뭐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이런 네. 거를 탐정을 고용해서 보완한다 이런 얘기죠. 탐정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탐정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그 변호사들이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들은 오로지 사법 승리에 몰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법리 연구하고 법리적 검토를 한다. 속물을 챙길 테니.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런 견문, 탐문, 관찰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할 수 있죠. 변호사는.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할 수 있게 네. 허용이 돼 있죠. 네네. 어, 변호사는 뭐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예. 법률적 적용도 하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 가능한데 네. 문제는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실관계 파악은 할 수는 있을때 변호사가 위임하는 사람은 네. 예,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흔히들 알기를 변호사로 위임받으면 예. 그거 가지고 막 그냥 탐정하러 댕길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위임받으면 되는데 탐정법을 왜 만들라느냐. 현행 법은 그것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잘못. 그런데 왜 안 되느냐는 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말씀 네. 듣고요. 바로 이래서인지 대한변협에서는 바로 이 민간조사법 이 합법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데 네. 전화로 좀 모셔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노영희 수석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간조사법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은 문제가 많은 것이 이게 원래 경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종자 삭제와 같은 중요한 일에 인력을 배치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제기가 된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을 더 뽑으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민간조사업이라고 하는 업을 새로 신설해서 하게 되면 예. 돈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캐고 조사하는 거를 합법화시킨다는 것이 되고요. 결국에는 국민을 담보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그런 예. 형식이 되는 거죠. 요즘에 KT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KT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민간 기업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계속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무책임한 사과로 그냥 사퇴 수습을 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사설탐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직원 같은 민간인들에게 예. 다른 사람의 정보를 조사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고 음성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바에는 네. 그것을 아예 공식화시켜서 양성화하고 합법화하고 세금도 걷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논리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분들이 중요한 건 의뢰를 하는 그 의뢰의 목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뭐 실종자 찾기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달라. 예. 뭐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이 뭐 대출 받았는데 뭐 그거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사람 예. 재산 지금 현재 뭐가 돼 있냐, 이런 식의 정보들. 예. 그리고 내 뭐 마누라가, 내 남편이 예. 지금 누군가랑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예. 찾아달라는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 의뢰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 그 사람 주변을 쫓아다니거나 그 사람의 우편함을 뒤진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찾아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이 있게 되고 인권 침해가 그렇죠. 소지가 있다는 얘기로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OECD 중에 우리나라 빼고 나머지는 다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OECD 국가에서 이런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탐정 제도와 같은 걸 도입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일인데 예, 예. 그것은 우리나라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국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루트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외국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외국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부적절한 얘기가 아닌가. 물론 뭐 무조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OECD 국가 중에 딱 한 나라 우리나라만 없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한번 저는 정말 이번에 어차피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겠다고 벌써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면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왜 반대했는지를 아마 금방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그 현실적으로 이걸 법으로 금지시켜 놨지만 수없이 많은 이른바 심부름센터, 흥신소, 민간조사원 이런 곳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수요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인정하세요? 그렇죠. 그걸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경찰 인력이나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경찰이나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합법적인 것만 의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것을 의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지만 그걸 합법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지금도 변호사는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조사법이 통과되면 변호사들의 일이 줄어들어서 이른바 밥그릇 챙기기로 반대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눈이 말씀드렸고 아까 그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너무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변호사들이 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른 사람 정보를 캘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방법 없고요. 그 변호사들도 법원이나 검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예. 법원이나 검찰이 그 저희들이 신청한 곳이 맞는지 타당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정보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이지 예.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법이 뭐 왜 반대하는 것이 뭐 밥그릇 챙기기다 주장하시는데 예. 오히려 사설 탐정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은 더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탐정을 고용해놓고 예. 의뢰인들한테 조사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건 수임료 플러스 조사 의뢰비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낫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저희들이 그러면 조사하는데 직접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전문 조사관들이 어떤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가지고 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입장에서 훨씬 더 좋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번에 근데 법에 나온 것 내용 중에 이 3차에 걸친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서 그걸 다 통과한 분한테만 자격을 준다. 이렇게 좀 걸러도 이게 문제가 더 클까요? 3차에 걸치거나 4차에 걸치거나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원이 되거나 말거나 간에 예. 조사원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료를 다 많이 가지고 있고 개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3차를 통과했고 4차를 통과했던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과연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뭐 심부름센터 흥신소 이런 이름에서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하는 거 있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네네. 그게 만약 법적인 절차로 만약에 소송이 가거나 그러면 불법적 절차로 확보하게 된 사실관계는 법적 효력성을 인정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형사적인 측면하고 민사적인 측면이 다릅니다. 예.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정보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것도 공무원들과 같은 공적인 기관들의 경우에 하나는 얘기고 예. 일반 사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아, 인정해요? 그리고 민사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증거를 어떤 식으로 확보했는지는 별로 따지지 않고 예. 불법적인 정보든 뭐 합법적인 정보든 간에 정보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기 그래요? 때문에 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하면은 불법적 행동이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불법적인 행동이 어떻게 줄어들까요? 오히려 예를 더 들어서 예. 민간 조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 가서 뭘 물어봐요. 예. 할머니는 이 사람은 무슨 자격증이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예. 이 사람한테 꼭 말을 해줘야 되나 보다 하고 말을 술술술 하게 되죠. 예. 그럼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그 흥신소 직원이었을 때 하고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것하고 아하.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다르겠죠. 더 커지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개인적인 목적은 어떻습니까? 예. 그걸 취득하는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변협의 노영희 수석대변인 말씀 들었고요. 자, 다시 우리 김정식 소장. 그러니까 변협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적 조사 행위, 인권 침해 같은 것들이 더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사실 이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근본 취지가 불법과 부당을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차단 안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무통제하에 있으니까 네. 막 무슨 그러니까 소위 밀약과 그 음지에서 그냥 은밀히 거래되는 예. 이 상황을 예. 양지로 끌어내 가지고 예. 제도 속에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교육해야만이 근데 지도, 감독, 되는데. 관리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자격증이 부여되면 권력이 더 세져가지고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를 우려가 그런데 이제 있다. 우리 변호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탐정 제도를 만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 사람들에게 예. 새로운 뭐 권한이나 능력을 창설해 주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도 권한은 주어지는 거죠. 법적 권한은. 법적 권한이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 인정하는 것이죠. 존재만.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명령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없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권리 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예. 판단한 것을 의뢰자에게 제공해서 그런데 모든 것을 의뢰자가 판단하려고. 그런데 노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자격증을 보여주면 왠지 네.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더 말하게 될 수도 네. 있다. 그것은 뭐 그냥 지극히 뭐 그 우려 뭐 기우다. 이렇게 좋습니다. 보고요. 또 하나는 네. 이게 양성화되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네. 돈 없는 사람은 의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돼서 힘없는 사람의 정보를 빼내려 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변호사분들께서 저희들과는 생각이 다른데 지금 사실 서민들이 변호사를 한번 채용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더 들죠. 100만 원이 든다고 봅시다. 예. 그러면 주변에 탐정이 있을 때 그리고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다 취급하니까 좀 고액의 수임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법률관계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변호사 없어서 좋으니까 난 증거 하나만 얻고 싶다. 예. 이렇게 했을 때 동네에 저비용 고효율을 줄 수 있는 탐정에게 접근해서 내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을 뭐 돈 있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변호사 제도도 폐지하죠.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갖다 집단으로 10명, 100명도 예. 의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곤란하다. 14년 동안 무려 8번이나 발의가 됐는데 6건은 이미 다 그냥 철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안 되고 있나요? 네,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게 15대 국회 때 이제 1999년도부터 예. 이 정치권에서 이제 공론화가 됐는데 그간의 입법의 큰 걸림돌은 첫 번째가 사생활 침해 우려였고요. 아까도 지적됐죠. 네, 두 번째가 이제 타법과의 충돌. 지금 방금 변호사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변호사 영역 관계. 예. 그다음에 소관청 문제. 예. 뭐 법무부와 우리 경찰 간에 예. 이런 소관청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법률 체계를 단독법으로 하느냐 기존 법의 개정안으로 끼워 넣느냐. 예.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뭐 철회되거나 뭐 회기가 끝나서 폐기되고 이랬는데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권이나 정부의 몫이고 국민적 관심사에서는 이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큰 쟁점이었죠. 예.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이혼 발의만 돼 있었지 정부에서 여기에 관심이나 의지가 없었습니다. 없었다. 근데 사생활 침해 우려 없어요? 그런데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 14년 동안 지속되어 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개별법에 조금씩 산재돼 있었을 뿐 예.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이런 제대로 된 법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안을 논의를 해오는 과정에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2011년도 9월 달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단 장치가 있다. 그렇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상 그랬습니다.